제2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25번까지 저번 시간에 풀었고요.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가야죠. 26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표 문제예요. 연표 문제는 비교적 쉽겠죠? 주제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시키고 양민으로 삼고 승정하는 그 노비안을 모두 모아서 불태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공노비 해방인데 6만 6천 명 누굽니까? 순조 때. 그렇죠? 순조 때 공노비 해방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럼 벌써 순조 때 나와 있어요. 그럼 순조로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순조 주기, 홍경래의 난, 모르겠네. 그쵸? 이것은 외우셔야 됐구나. 그렇죠? 1801년, 순조 때, 즉위와 동시에 이제 공노비를 해방하게 됩니다. 약 6만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답은,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그런데 이 6만 6천여 명의 노비를 해방한 것은 노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자, 26번에 3번이고 우리가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대원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 보이겠지만 무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겠다. 오페르트가 보냈어요. 답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할래? 그렇죠? 그래서 그대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는 원래 왕래도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진 일도 없는데 이번 덕산묘지에 저지른 사건은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뭡니까?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인데 자, 독일 성인 오페르트가 도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오페르트 일행이 대원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무덤을 파다가 이거 사람으로 할 도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멈춘 거야. 우리랑 통상을 맺지 않으면 마저 팔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자,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죠. 첫 번째,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이제 명종 때, 그래서 을묘외변 때, 을묘외변 이후에 있었던 비변사 임시기구였는데 이제부터 상설기구화가 되지요. 자, 두 번째, 그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을 약탈하였다. 이 병인양요 때 아닙니까? 그렇죠? 병인양요. 병인년이니까 1866년 때,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시면 평양 군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라는 거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그래서 1866년 이때 이제 미국 상선을 불태웠으니까 이제 신미양요가 일어나겠죠. 네 번째, 천주교 신부와 신자가 처형된 병인박해가 발생했으니 이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척화비를 건립하는 등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척화비 1871년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척화비를 건립을 했는데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났잖아요. 그렇죠? 오페르트. 그래서 양놈하고 놀면 화낼 거야.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입니다. 척화비. 자, 28번으로 갑니다. 28번. 이후 상황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풍속. 명절을 찾는 거죠. 세시풍속의 하나로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진녀가 만나는 날은 칠성날 아닌가요? 그렇죠. 7월 7일 칠성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밭에 재를 올리고, 그렇죠? 별을 보면서 여성들은 내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기원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자, 그럼 끝났네요. 1번 단오 아니죠. 단오는 5월 5일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 감고 대추나무도 시집 보내야 되고, 동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력이죠. 12월 22일 밤이 제일 긴 날 팥죽 먹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추석이죠. 음력 8월 15일이죠. 그래서 뭐 한가위.
차례 지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네 띄고 널 띄고 그렇죠? 송편도 만들어 먹고. 네 번째 칠석이 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자, 다섯 번째 한식입니다. 한식은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로서 찬 음식을 먹는 날이죠. 그렇죠? 자, 2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9번. 밑줄기인 이 기구에서 실시한 개혁으로 옳지 않은 것, 기구를 찾아야 돼요. 이 기구는 1894년에 만들어진 기구로 의정부 산하의 정책 의결 기구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채택된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친 후에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했고요. 총재의 김홍집, 부총재의 박정양 등이 임명됐고 189개의 개혁 안건을 포함해서 210건의 의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니 자, 1894년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개혁이라고 했으니까 갑오개혁이겠죠. 그렇죠? 이 갑오개혁인데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고 개혁을 시행했다. 그것이 뭡니까? 군국기무처. 그렇다면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갑오개혁이 시행됐으니 군국기무처 1차 갑오개혁 됐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조언을 금지하였다. 1차 갑오개혁 맞고요. 두 번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은 1881년에 창설했죠. 민씨정부에서 창설을 했고, 자, 그리고 언제까지? 82년까지 존속이 됐던 신식군대였다. 세 번째, 과거제를 폐지했지요. 네 번째 보시면 과부의 재가도 허용했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였다. 그래서 국내부, 그렇죠? 왕실사무, 의정부, 국정사무로 이렇게 나눠서 했으니 이것이 1차 갑오개혁. 자, 30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30번은 자,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1번 가. 설립 연도가 1886년이고 교육기관, 근대 교육기관이에요. 자, 설립 목적은 현직 관리와 양반 자제. 그러면 이제 상류층 자제네요. 그렇죠? 선발해서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수 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근대 학교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유경공원이지요. 그래서 최초의 원어민 교사 헐버트와 길모어가 초빙돼서 강의를 했었다라는 거. 3번이 있지요. 3번이 유경공원 정답. 자, 1번 보시면 동문학인데 1883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통역관 양성소였지요. 통역관 양성소 동문학. 자, 두 번째 보시면 대성학교가 나오는데 1908년입니다. 1908년 평양의 안창호에 의해서. 자, 4번 원산학사죠. 원산학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였다라는 거. 최초체가 나오면 다 외워야 돼요. 자, 5번 산성사범학교 역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누가 반포를 했죠? 교육입국조서.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지요. 1885년, 1895년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합니다. 갑오개혁의 일환으로서 반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소학교, 사범학교, 뭐 실업학교 여러 학교들 막 만들게 되는 거니 교육입국조서 고종 요렇게는 이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30번에 유경공원이 정답. 3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1번은 역사서인가요? 아니네요. 책이네요. 그렇죠? 자, 31번 빨리 들어갑시다. 나를 저술한 인물을 찾는 거구나. 아하, 인물. 자, 31번. 가번 담엄서. 담엄서는 홍대용입니다. 그렇죠? 홍대용의 저서 담엄서. 자, 북학의는 누구지요? 박제가입니다. 그렇죠? 박제가의 북학의 특징이 있네요.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중산학파라는 것이죠. 자, 1번. 체질 연구에서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이재마의 동의수세 도원이지요.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사람의 체질 4가지로 구성을 해서 그 치료법을 따로 수록하였다. 두 번째. 토지제도의 개혁안으로 여전로는
정약용이지요. 중농학파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여정론으로 주장을 했었다가 나중에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 정전제로 바꾸지요. 자, 동그라미 3번 박제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생산력 증대를 주장했다. 그렇죠? 그래서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강조하고 우물물에 비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물은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량이 되면 퍼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게 또 새로운 물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만들었으니 정상기가 동국지도죠. 정상기의 동국지도. 자, 5번째 가나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양명학 정제도. 그렇죠? 정제도는 양명학자고 이들은 실학자잖아요. 그렇죠? 틀려요. 엄연히 틀립니다. 자, 32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 자, 이 사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랴오등 반도를 빼앗았다라는 거죠. 자, 1894년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지요. 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는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땅으로 태워버렸어요. 자, 일본의 세력 확장을 의식한 러시아,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를 청에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에 있었고 1895년에 바로 삼국 간섭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에요. 지금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삼국간섭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삼국간섭 이후에 나타났던 사실을 찾아봐라. 자, 1번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자, 삼국간섭은 요거는 이제 1990 그냥 써드려야겠네요. 자,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 4월달에 있었고요. 삼국간섭은 5월달에 있었습니다. 이걸 써드려야 되겠네. 자, 1번 을미사변을 일으켰는데 1895년 그렇죠? 1895년 8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간섭이 있은 다음에 일본 애들이 조선에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 조선 안에서는 러시아가 최고구나. 일본보다 더 강하구나. 그래서 친러 세력이 득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요것은 민씨정부, 그렇죠? 그래서 명성황후 때문에 일어난 것이야.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얘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을미사변. 그리고 다시 친러 내각에서 친일 내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이후의 상황 맞고요. 자, 두 번째. 고종이 청에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1883년에 김윤식을 대사로 해서 파견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은 1884년인데요. 너무 거리가 있지요. 둘 다 거리가 너무 있다. 4번.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 1882년이지요. 1882년 이모군란 훨씬 전이다라는 거죠. 5번. 영남만인소 역시 1881년이에요. 너무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을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걸 써드린 이유는 요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연도만 하셔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를 몰라도요. 이론 강의할 때 옛날 얘기 막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옛날 얘기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33번 봅니다. 자, 다음 안내물의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주제, 개항 이후 처음 도입된 근대시설과 기구. 개항 이후에 도입된 근대시설 기구 하나 중 보고서의 주제로 선정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작업. 그렇죠. 댓글 해야 돼요. 가번 보니까 1번 가번. 제중원 서양의수를 보급하다. 서양의수. 제중원 1885년. 그러니까 제중원도 근대문물 맞고요. 그렇죠. 자, 기기창. 그래서 무기제조 창고를 만들죠. 영선사가 돌아와서 창고를 만드니 이것도 신식 무기제조니까 신식 문물. 자, 방문국. 그렇죠. 그래서 방문국이라고 하면 출판소죠. 국정출판소. 그래서 근대화 기구.
네 번째, 전환국 새로운 화폐를 찍는 기구 1883년. 그래서 근대 화폐 그렇죠? 기구. 다섯 번째, 삼정 이정청이요. 1862년 임술 농민봉기 때 조선에서 철종 때 그렇죠? 삼정 문란을 시정하겠다 해서 부랴부랴 만든 것이고 실효성이 있었나요? 실효성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대 문물이 아닌 것은 5번이다. 34번 볼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연보. 1876년 황해도에서 출생을 하셨고 1894년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고요. 독립신문에도 창간에 참여했고 1910년 국어 문법 여기에서 아셔야 돼요.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런데 국어 문법에서 체크를 못 하셨다 그러면 문제 이제 못 푸는 거죠. 자, 1번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했다. 조선어 연구회는요. 1921년에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잡지 한글 그리고 한글날 당시에는 이제 각야날 그렇죠. 각야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주시경 선생은 돌아가셨죠. 자, 두 번째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하였다. 국문연구소 1907년 그러니까 1907년이니까 여기에서 활동하셨겠다라는 거죠. 국어학자 그렇죠. 주시경 국어문법을 발간을 했고요. 국어체계 확립에 기여를 하신 분 최초의 국어연구기관. 자, 동그라미 3번 잡지 한글 관행에 참여했다. 조선어 연구회. 자, 네 번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입니다. 그래서 일제 총독부에서 치안유지법을 들이밀어가지고 체포를 하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될 때인데, 그렇죠? 우리 글을 만든다고 이런 조선진 그러면서 체포를 하고, 이때 이제 이은재, 한징 이분들이 이제 옥중에서 공연을 받으면서 옥사를 하시게 되고, 자, 5번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을 주도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어학회죠.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만들어지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4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이제 35번으로 갈게요. 35번은 페이지가 바뀌었으니까 지우고 절로 갈게요. 좀 귀찮아도 옆에다 하면 되는데 페이지 그렇죠. 페이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바꾸셔야 되잖아요. 자, 35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대한제국. 자, 대한제국은요. 1897년에 고종이 황제 즉위를 거행하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제국이 됩니다. 나라를 뺏기는 1910년까지 대한제국. 자,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였다. 그렇죠? 1897년. 자,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법을 만들지요. 1899년 대한국 국제. 그리고 이제 그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시행하게 되지요. 자, 1번 지게를 발급했다. 맞죠? 양전 사업을 해서 지게는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땅 문서. 자, 두 번째 원수부 설치.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자, 실업학교를 설립했지요. 자, 네 번째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려고 했었다. 갑신정변 때 개화당의 이 14개조 정강에서 나타난 얘기죠. 그래서 35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자, 우리가 3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평민 출신 의병장은 대담한 유격 전술로 평해, 울진 일대에서 활약했고 일본군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두었고 태백산 호랑이 별칭이 있던 의병장 신돌석. 자, 신돌석 장군은 평민 의병장이죠.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을사의병에서 활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태백산 호랑이. 그래서 을사의병에
그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 평민의병장의 출현. 그렇죠? 아이고, 정답이네요. 2번 정답. 자, 1번 보시면 허위, 그리고 이인영. 1번과 4번. 허위 이인영은 그 정리의병 때지요. 13도 창의군에서 이인영이 총대장, 허위가 군사장, 다시 이제 부대장. 그렇죠? 자, 3번. 유인석, 을미의병 때입니다. 을미의병. 유인석. 자, 최익현,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 두 분 다 양반 유생 출신이죠. 그래서 유생 출신 의병장입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37번 문제로 갈게요. 자, 37번. 다음 자료에서 해당하는 시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동래부 암행어사 이원영은 뜯어보아라. 동래부 부산 그렇죠? 자, 일본의 조정 여론, 정세, 풍속, 인물, 교빙, 동상 등의 대략을 시찰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배를 빌려 타고 그 나로 건너가서 해관이 관장하는 사물을 비롯한 그 밖에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고 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봉서, 그렇죠? 고종이 이제 밀봉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것은 그 일본에 보냈던 시찰단, 이름하여 조사 시찰단입니다. 1881년. 당시에 여론이 좋지 않아서 몰래,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시찰하고 하라.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자, 이들이 그 일본을 시찰하고 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근대적 기구를 몇 가지 만드는데 그것이 뭡니까? 국정출판소 방문국, 그리고 돈을 찍는 전환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억번.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었다. 에도막부의 요청은 조선의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에도막부. 자, 지금은 어떤 시대요? 메이지 유신. 그렇죠? 자, 니은번. 박정양, 어윤중, 홍용식 등이 참여를 했고요. 디귿번 보시면. 자, 조선책략은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서 가지고 오지요. 2차 수신사 김홍집 1880년 시찰단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1번 개화 여론,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면서 비밀리에 보냈죠. 그래서 밀봉해서 보낸 거예요. 자, 니은과 리을번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38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법이에요. 제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자는 그 정상의 때에 따라서 태형에 처한다는. 자, 제11조 볼까요?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하고요. 13조에 보면 조선인의 한해서 집행한다. 태형, 조선 태형령. 1910년대 헌병 무단 통치 때 조선 태형령을 만들게 되지요. 자, 1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1925년이죠.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 1920년대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자, 헌병경제설제가 실시되었다. 1910년대죠. 그러니까 1910년대 조선 태형령이 제정돼서 시행하였고. 세 번째. 국가총동원법. 1938년이죠. 중일전쟁 이후에 애들이 이제 정신 놓고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하죠. 일본 놈들이. 네 번째,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1924년 총독부에서 만드는데 얘들이 왜 만들죠? 당시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섯 번째,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자, 1941년 얘들은 국민학교령을 만들죠. 그래서 한국신민학교라는 뜻으로 국민학교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신민학교 다녀라 이렇게. 자, 38번은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9번 문제로 갈까요?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취지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가 아니겠는가? 국채 1,300만 원은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의 존망과 관계된 것이다. 1,30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3천억.
엄청난 빚을 국가에서 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갚을 힘이 없으니 우리가 갚자.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누구? 서상돈에 의해서 어디에서? 대구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서울로 확대가 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번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물산장려운동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구에서 시작해요. 자, 니은번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 물산장려운동이죠. 1920년대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김광재, 서상돈 등의 재창으로 확산이 되었고 우리가 갚자. 자, 리얼번 일제 통감부의 방위와 탄압으로 실패했다. 그렇죠? 통감부는 1905년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존속을 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1905년에 그 얘기를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5번 디귿 리을인데 실질적으로는 1906년부터 그 통감이 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40번 문제로 갈까요? 다음 자료를 발간한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만세보, 개벽. 자, 종교는 천도교지요. 천도교계에서 만세보와 개벽 이런 것들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죠? 천도교는 1906년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동학에서 이름을 천도교로 고치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1번 손병희에 의해 교단 정비가 되었다. 아이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으로 갑시다. 2번.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설립을 했으니 이화학당은 1886년 개신교 스크랜튼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일 무장단체인 의민단은 1919년 천주교에서 만든 무장 항일 투쟁 단체입니다. 자, 네 번째. 한용운에 의해서 조선불교 유신론 불교죠. 조선불교 유신론 한용운 불교. 다섯 번째. 박중빈이 창시했다. 1916년 원불교입니다. 박중빈. 그래서 박중빈의 새생활운동, 금검절약 운동. 자, 41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항일 의열투쟁의 전개. 김익상, 김지섭, 박재혁, 김상옥. 사진 속 인물들은 1919년에 설립된 이 단체의 단원입니다. 이 단체 어디입니까? 의열단이죠. 의열단은 1919년에 김원봉이 만주 길림에서 조직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1920년대 초반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열단. 그렇죠. 그래서 식민기구도 파괴하고, 그렇죠. 그리고 친일파, 그리고 친일부호, 그리고 이제 일본인 고관들을 처단하는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1923년에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의열단 강령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1920년대 중후반에 가서 후반 정도 가면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요. 자, 이제 1번 봅시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신민회예요. 신민회. 그래서 백오인 사건은 1911년에 있었죠. 자, 중국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했으니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자,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이 여기에서 배출이 되죠. 자, 세 번째, 조선혁명 성명을 통한 지침서 신채호 선생. 그렇죠. 1923년 의열단 강령을 만들었다. 자, 네 번째, 파리강화회에서 김규식을 대표자로 파견했으니 이것은 신한 청년 당이라고 해도 맞고 단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1918년.
자, 5번째 보시면 중국군과 함께 쌍성보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자, 중국 호로군과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했던 한국 독립군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2번 문제로 갈게요. 자, 4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글은 가 당시에 언젠지 모르겠다.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작성된 선언서인데요. 글의 끝부분에는 공약 3장 한용운 선생이 있었죠. 선언에 참여한 33명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기미독립선언서지요. 기미년은 1919년, 독립선언서 3월 1일, 3일 만세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순종의 인사한일 때는 1926년 60만세운동이죠. 고종의 인사한일이고. 자, 2번째 중천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독립협회에서 했어요. 19세기 말 독립협회 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3번째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조직화하자. 그래서 하나의 단체에 그 조직화에 큰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지요. 자, 4번째 대한매일신부의 후원으로 적극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대한매일신부,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렇죠. 5번째, 일본 남학생의 조선 여학생 희롱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뭐예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학생항일운동. 그래서 박기옥이 일본 애들한테 희롱을 당하니까, 그렇죠?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지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박준채가 가서 일본 애들을 때려버렸다라는 거죠. 잘했다. 42번에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3번으로 갑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가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군 등의 연합부대를 편성해서 봉오동 주변에서 야산에 매복하고 있다가 봉오동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 아닌가요?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어요. 동그라미 4번에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달에 있었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1번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은 그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죠. 그래서 그가 끌었던 군대 북로 군정서군입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 달에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당시에 홍범도 장군도 요 북로군 청산리 대첩에 참여하게 되죠. 자, 2번째 이동휘 대한광복군 정부지요. 당시에 이제 정 부통령 중에 부통령. 자, 이범석 한국광복군 부대장. 그렇죠. 그래서 부대장이었다. 5번째 지청천은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무리될 게 없고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기억하셔야죠. 43번. 자, 우리가 이제 44번 볼까요? 44번은 조금 지우고 44번. 자, 밑줄근 이 섬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 외로운 섬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이 섬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동도와 서도 그리고 또 89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신라 지중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점벌한 이후에 우리의 영토였어 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에요? 독도입니다. 그렇죠? 독도. 자, 1번.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도착하였다. 17세기에 표류하는데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하멜이 표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신미양요 때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 신미양요는 1871년이고 강화도를 공격을 하였지요. 세 번째 보시면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했다. 자산어보 1814년인데 정약용은 그 강진으로 신유박해 때 연루돼서 유배가고요. 그의 형 여기 나와 있는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갑니다. 흑산도. 그래서 어류백과사전 자산어보를 이쪽에서 편찬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영국이 불법 점령하였다. 이것은 1885년 영국 놈들이 해밀턴 항이라고 지들끼리 얘기를 해놨던 거문도입니다. 그렇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죠. 거문도 사건. 다섯 번째. 자,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했죠. 그렇죠? 이 나쁜 놈들이 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몰래 편입을 한 다음에 일사늑약 이후에 야, 우리가 가져왔어? 라고 통보해버리는 거죠. 웃기는 놈들. 불법은 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불법이죠. 45번 문제 갑니다. 가와 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창립 시기가 1927년. 나도 마찬가지로 1927년이에요. 강령, 왼쪽 단체,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세 번째, 기회주의를 일체부위한다. 이 당시에 1920년 기회주의 자치론자들이죠. 이 자치론자, 다시 얘기해서 이광수 체린 친일파. 이 친일 애들을 다 부인한다라는 거죠. 기회주의 대척, 그리고 우리는 단결. 1927년에 신간회, 그렇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신간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번을 보시면요. 행동강령,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차별 철폐. 여섯 번째 보면 부인 노동, 그러니까 여성들의 운동, 그렇죠?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근우회죠. 근우회. 그래서 1927년에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 신간회와 함께 활동을 했죠. 그래서 신간회 자매단체였다. 자, 1번. 기관지로 근우를 나번이 해야죠. 근우. 그렇죠. 두 번째.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1906년에 조직한 대한자강회지요. 대한자강회.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당하다. 자, 동그라미 3번. 초대회장으로 이상재가 선출되었다. 이상재 초대회장가 신간회입니다. 나로 되어 있죠. 자, 4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 신민회다라는 거죠. 신흥강습소는 1911년에 만들죠. 그렇죠? 다섯 번째. 자,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하여 조직하였으니 이것이 이 둘의 공통점인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체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 모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었다. 46번 들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광복 이후의 한국경제. 1950년대 농지개혁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1950년 이승만 정부에서, 자, 1960년대 제1차 5개년 계획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이고, 자, 1970년대 수출 100억 달러. 1977년, 이건 외우셔야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정부. 1980년대 3조 호황. 그래서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80년대 중후반에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의 경기도 덩달아서 좋아졌다. 그렇죠? 3조 호황. 1990년대 무엇이 있었느냐? 자, 그러면 간단한 거네요. 1990년대 상황을 풀어보자. 자, 1번. 포항제철을 설립했다. 1968년. 박정희 정부 때에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였다. 2004년 KTX 노무현 정부. 세 번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자, 경제협력개발 OECD에 가입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그럼 맞죠.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한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1950년대 후반. 그렇죠. 이승만 정부.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7번으로 갑시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47번 문제죠. 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북측이 거부하자. 언제요? 48년 상황이죠. 자, 이제 유엔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유엔 소총회 결의지요. 소총회에서 유엔 소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합니까? 자, 북한은 하기 싫다며 북한 빼고 남한만 해라는 거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의했으니 1948년 2월 달에 합니다. 자, 남한만 단독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남과 북의 분단 가능성이 커질까 봐 걱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규식이 북한으로 가지요. 평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남북 협상이 열렸다. 1948년 4월 달. 이 이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맞는 얘기. 두 번째, 서울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1946년 상황입니다.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1946년 6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중도파가 훅하죠.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 네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언제?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죠. 자, 여운형 중심이 돼서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는 1945년 광복과 동시에 8월 15일 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 4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봐라. 우리 고장 문화유산 답사. 그래서 일정 보면 답사 주제가 나와요.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완산주. 완산주는요, 전주입니다. 그래서 900년에 모른다면 한번 봅시다. 그 아래 조선 건국과 태조 이성계. 저희 할아버지가 이성계입니다. 그렇죠? 전주이 씨. 저 황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씨가 계시면 그렇죠? 저 전주 이 씨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성계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천주교 박해. 윤지충은요 전주 풍남문 밖에서 처형당해요. 자, 동학농민군과 정부화약. 전주화약이죠. 그래서 답은 전주 나번에 있죠.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 우리가 49번 문제로 갑시다. 자, 가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 자, 6.29 선언을 발표했대요. 자막에 나왔어요. 앵커가 얘기합니다. 4.13 후원 조치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6.29 선언을 냈다라는 거죠. 6.29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1987년 6.29 선언. 6월 민주항쟁에 두 손을 들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대통령 간선제에 있었던 것을 직선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죠. 자, 1번 발췌 개헌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한 것은 1952년 이승만 정부죠. 이것도 역시 직선제 얘기죠. 그렇죠.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자, 피난국회에서 동그라미 2번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도 했다라는 거. 3.15 부정선거 관련자는 이공화국에서 합니다. 그렇죠.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부. 다시 얘기해서 이제 자유당 정권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정답. 네 번째 보시면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승만 정부입니다. 48년. 그래서 초대
국회, 전 국회에서 추진했던 친일파 청산인데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오히려 습격당하고 그렇죠. 실패하게 됐다. 자, 동그라미 5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했다라는 거. 제정은 이제 이런 것은 2005년에 제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폐지를 하죠. 그래서 2010년에 폐지했습니다. 아무튼 제정을 물어봤으니까 2005년.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정부의 통일 노력,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렇죠?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정부는 몰랐다지만 가번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금강산 육로 관광 시작. 금강산 육로 관광.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1998년 김대중 정부인데 육로 관광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2003년에 9월 달에 노무현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에요. 와, 그렇죠. 두 번째,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자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했죠. 이 성명, 7.4남북공동성명을 실현하자라는 의미에서 72년에 설치한 것이 남북조절위원회죠. 자, 동그라미 3번.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하죠. 노태우 정부. 자, 4번 7.4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여기 나와 있죠. 자, 5번 제1차 남북 적십자 대회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제2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 풀어보니까 좀 어려운 건 어렵고 쉬운 건 쉬운데,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아는 것은 두들겨보고, 그렇죠. 확인해보고, 모르는 것은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더 큰 문제죠. 잘못 알고 있었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고, 시험 보기 전에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몇 회차, 3회차라도 풀어보고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이제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리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다음 회차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